요새 마음고생 많으시죠? 조금 합니다. 예, 그렇죠. 녹색당, 더불어시민당 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연합 쪽과도 함께할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는 건가요?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저희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이 정치적 노선, 비례연합정당이 함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철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그 방식과 절차, 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강요받는 정당의 입장에서 21대 총선의 국면에서는 선거연합의 결정을 하는 것을 철회해야겠다, 중단해야겠다라는 좀 중대한 결정을 좀 내렸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권 열성 지지층에서는 녹색당 잘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저희보다 앞서서 당원총 투표를 거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원총 투표를 붙이기까지 많은 당내 주요 인사들이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민생당 이렇게 원 내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했던 정당들과 비례연합 정당에 좀 구상할 생각이 있음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상을 공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이 비례연합 정당의 상을 승인을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논의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윤호중 사무총장의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강 정책을 함께할 수 있는 정당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사실상 소수 정당을 줄 세우기 하고 말 바꾸기에 다름없는 태도들을 좀 보여주면서 저는 열성 지지자 분들께서도 총투표에 임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좀 신중하게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되지 않는가. 과연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지도부의 행태인지, 아니면 사실상 정당들에 대해서 줄 세우기 하면서 그 허락을 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좀 정치적인 메시지인지 이것들도 좀 따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인데, 민주당에서는 녹색당만이 아니라 녹색당 등이 의석을 3개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비례연합 정당이라면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이해가 비슷한 정당들이 모여야 하는데 녹색당, 미래당은 알지 못하는 혹은 동의를 구한 바 없는 소수 정당들과 협약을 이미 맺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고려하기를 바라는. 입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간 그 몇 개 당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가자 뭐 이런 당도 있고요. 그런 정당들이 분명히 뭐 한국 사회에서 소중한 목소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상호 동의 없는 연합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됐는데 많은 기자님들이 말씀하세요. 세석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석 이야기 자체를 할 수 있었어도 그것은 굉장히 진전된 협상의 과정이죠. 그렇죠. 몇 석 하는 수준이 많이 나간 거죠. 많이 나간 거죠. 저희는 그 라운드, 그 협상의 라운드에 앉기를 거부하고 나온 것이고요. 의석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쪽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미래통합당이 어마어마한 반칙을 그러게 말입니다. 한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자기들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해보겠다고 해서 이 모양 요 꼴을 만든 미래통합당이 일단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반치광 때문이군요. 그렇죠. 거기 모든 사단이 났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낙연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대단히 좀 민망한 상황이다. 송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당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좀 원칙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뭐 비례정당,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 뭐 위성정당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떤 과도한 비난이나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만약에 참여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대한 비례위성 정당이 양쪽에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계열의 비례위성 정당이 하나 있다. 근데 정의당이 참여했다 그러면은 TV 토론에서 현 정부의 3년 정책의 그 정권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해 주려고 하면 그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 토론에.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완전히 보수, 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회귀 세력이라 수구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약속했으나 어느 순간에 좀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려면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여성 정당의 정체성은 반미래통합당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합의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현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력은 미래통합당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야당이 아닌 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여권 지지자들이 만약에 고 노회찬 전 대표가 살아계셨다면 정의당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다. 비서실장이셨으니까. 네. 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최측근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2011년에 하셨거든요. 2011년이 어느 때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2008년 총선에서 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이 완전히 그 거의 200석을 싹쓸이하고 네, 예, 당시 야당이었던 뭐 진보정당과 그다음 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거의 100석도 안 돼가지고 지리멸렬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막 또 총선이나 대선에서 또 지리멸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로 힘을 합쳐서 뭉친 다음에 나중에 이기고 자기 정체성대로 돌아가자 그런 선거였거든요. 다 야당이었던 시절. 근데 이번에는 정권도 현재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파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정의당 같은 야당 정체성을 진보 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를 노회찬 대표가 선택하실 리가 없죠. 상황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죠. 많이 다른 거죠.